마리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칩을 심은 연어도 3마리가 돌아왔습니다. 올해 울산의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분양가는 800만 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울산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주택가 공사장에서 행인이 발을 헛디뎌 중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많은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아침 최저 0도까지 떨어지겠으며 낮 최고는 6도로 예상됩니다. 울산기상대는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다음 주 초까지 다소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올해 울산으로 돌아온 연어가 무려 870마리가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회기를 증명하기 위해 칩을 심은 연어도 처음으로 태화강에 돌아왔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어미 연어가 꼬리 지느러미를 치며 알을 낳습니다. 수년째 먼 바다에서 생활한 뒤 강을 거슬러 올라온 연어들은 마지막 힘을 다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산란을 위해 태화강으로 돌아온 연어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태화강과 울산 앞바다로 돌아온 연어는 지난 2010년보다는 130마리, 지난해보다는 2배 이상 많은 873마리로 역대 최다입니다. 그만큼 태화강이 수질이 깨끗해졌고 또 그동안 우리가 많은 방류를 했고 또 개체수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회기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울산시의 연어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회기를 증명하기 위해 칩을 심은 연어가 처음 돌아왔고 회기 연어 73마리는 내년 취어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회기한 연어 가운데 칩이 박힌 3마리는 양양 연어 사업소에 보내 언제 어디서 방류가 됐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련 번호가 적그 와이어를 호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련 번호를 딱 봤을 때 이건 몇 년도에 보냈던 그런 일련 번호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점촌교와 구3호교 아래에서는 자연 산란이 확인됐고 조만간 자연 발안환도 관측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어도 돌아오고 누치도 많고 모든 고기들이 많으니까는 기분도 좋고 생명감을 느껴서 참 좋습니다. 오는 2014년 전시실과 부화장, 배양장 등을 갖춘 태화강 생태관이 완성되면 태화강은 명실상부한 연어의 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모처럼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올해 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마감됐습니다. 매매가나 전세가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분양가는 800만 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최근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 지역의 한 주택조합 견본주택입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공급 물량으로 760세대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다 분양가도 500만 원대입니다. 다소 시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올해 지역 분양 시장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온양 지역은 10여 년간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쟁한다면 충분히 시장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올해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는 미분양을 포함해 15,000여 세대. 전국 최고 수준의 매매가 상승 속에 중소형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이 수요에 비해 3배가량 많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 만큼 500만 원대에서 1,200만 원대에 이르는 다양한 분양가에다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분산 공급됐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700~800만 원대의 아파트가 쏟아져 1,000만 원대에 육박하던 평균 분양가가 800만 원 선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올해 3분기에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는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예정된 신규 분양이 많지 않아서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분양권 전매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KTX 역세권에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고 신고리원전 1, 2호기 준공식이 열립니다. 이 밖에 한 주간의 일정을 김익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역세권 부지 개발을 하고 있는 울산도시공사가 오늘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부지를 울산시에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울산시는 전시컨벤션센터를 2014년 착공해 2016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천억 원의 사업비 마련이 관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는 내일 울주군 서생면에서 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리 1, 2호기 종합준공식을 갖습니다. 신고리 원전 1, 2호기의 실제 준공일은 지난 6월과 7월이지만 한수원 직원들의 금품 수수 비리 사건 등으로 준공식을 미뤄왔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전국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 대회가 오는 7일 울주군 웅천면 경영정보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탤런트 출신 복싱 선수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시영 선수가 국가대표에 도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울산본부는 오는 8일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시종식을 갖고 본격적인 성금 모금에 들어갑니다. 자선냄비는 오는 24일까지 모금한 성금을 영세민 구호와 사회시설 원조, 이재민과 신체장애자 구호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LA 국제오토쇼에서 도시형 다목적 콘셉트카인 벨로스터 C3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차량이 실용성이 부족한 컨버터블의 단점을 보완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G하우시스는 LG화학의 오장수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오장수 신임 대표는 1982년 럭키에 입사해 2001년 LG화학 영상소재 사업부장 등을 거쳐 카자흐스탄 프로젝트를 담당해왔습니다. 하나케미칼 울산 1공장이 소방방재청이 주최한 제11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폴리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하나케미칼 울산 1공장은 피해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 현대호텔이 1층 레스토랑과 2층 웨딩홀, 연회장에 대한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재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대연회장은 최대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됐으며 세미나와 각종 모임을 위해 3개의 소연회장이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크고 추운 계절에는 급성 편도염에 걸리기 쉬운데요.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방치하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이상미 캐스터입니다.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는 급성 편도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감기인 줄 알았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목도 많이 따갑고 기침도 많이 나고.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감기약을 복용하거나 곧 낫겠지 하고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급성 편도염 환자는 입안을 보면 편도가 커져 하얀 액이 붙어 있고 편도 주변은 붉게 부어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턱 아래쪽이나 목 옆으로 작은 멍울이 만져지고 누르면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면역이 떨어지고 하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지면서 급성편도선염의 발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도염이 악화되면 음식물 섭취와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폐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예방법도 감기와 비슷한데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요. 충분한 휴식과 수분 공급, 그리고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식사 후에 이를 닦거나 가글로 입안을 청결히 유지하는 등 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편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이상미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남구 신정동 주택가 하수관 공사장에서 58살 한모 여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는 우유 배달 차량에서 내리던 한 씨가 허술하게 설치해놓은 펜스에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시공업체가 노후 하수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안전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실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3분쯤 중구 태화동 삼익세라믹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SM5 승용차가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 김모 씨와 시내버스 승객 8명 등 9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남구 달동의 한 교회의 조립식 별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서 주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전 등 전기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남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 18층에 사는 28살 홍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최근 수년 동안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못해 고민해왔다는 유가족의 말과 유서를 남긴 점 등을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울산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울산은 25.6명으로 가장 낮았고 강원도가 45.2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자살 증가율도 서울은 3배에 이른 반면 울산은 2.1배로 제주, 경북 등과 함께 증가율이 더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수와 공업탑 지하보도에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장애인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수와 공업탑 지하보도는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보도로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리프트 6개 가운데 3개가 고장난 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리프트는 모두 수동 휠체어 전용으로 요즘은 대부분 전동식 휠체어를 타고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LG하우시스 울산 공장이 지난달 16일 발생한 화재로 4명의 사상자가 난 발포 공정을 모두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노동지청은 LG하우시스가 발포 공정을 해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신축 공사에 들어가 하반기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 노동지청은 아직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울산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울산지법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조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13살 A양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챙기는 등 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동반 자살을 시도해 친딸을 숨지게 한 43살 최모 여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22일 부산시 기장군 바닷가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딸 10살 하모 양과 함께 손목을 묶고 바다로 들어가 자살을 시도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울주군 지역에서 재선충 피해를 입었거나 감염이 의심돼 벌목한 나무가 3만 1000여 그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은 올 상반기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이 의심되는 참나무와 소나무 2만 6천 그루를 벌목했고 하반기에도 5천 그루를 제거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해에도 재선충과 관련해 1만 5천여 그루를 벌목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